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 봅시다의 감독영입니다.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4편이고요. 부제로 왕초보 탈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 블로그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초보인데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자기가 초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 개발을 하면서 그 큐브 잉글리시라는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면서 제일 처음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초급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까? 그리고 그 초급자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 초급자들에게 어떤 학습 내용, 학습 목표를 주어지는 것이,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급자와 중급자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획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교재 개발자, 그 교재 작가죠. 글을 쓴 작가들,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는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일산에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정철 어거니스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만났던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링구아 포럼 대표 김성수 대표님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나름 이제 큰 어학원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500명 이렇게 이제 학원생들 500명 이렇게 자체 브랜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또 박정어학원, 대전에 있는 박정어학원 거기 원장님들, 여러 가지 학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과연 이제 어떤 사람들을 초급자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결론을 내려야지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름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초급자는 가장 이상적인 초급자는 자기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이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중급자였어요. 그리고 초급자였어요. 그리고 중급자는 이러한 완전한 문장들을 일관성 있게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람직한 중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왜냐하면 큰 진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내리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대답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하는 고민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E는 MC 스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이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플한, 굉장히 단순한 이제 그 방정식 하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언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렸던 그 결론이, 바람직한 초급자들은 자기가 이제 익숙한 주제들에 대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중급자들은 그 완전한 문장들을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일관되게, 이제 coherence라고 하죠.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중급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 문장에 축약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반대는 거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또 중급자들, 바람직한 중급자들로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영어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본인 초급자다, 내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초급자다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냐면, 예를 들어서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dinner? 이렇게 원어민으로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원어민 했던 표현들 속에 모르는 단어가 섞여 있거나, 발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어쨌건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죠. 또 두 번째는 일단은 알아들었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dinner? 저녁 식사로 뭘 먹을래요?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대답이 스파게티, 햄버거, 된장찌개 이렇게 단답으로 나오는 거죠. 적절한 대답이긴 하지만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장 구조나 어휘에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초급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럼 바람직한 초급자들,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아니고요. 초급자로서 그러면 내가 학습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초급자가 갑자기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내가 초급자다라고 하면 그 다음 본인의 목표는 뭐냐면, 완전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본인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What does you like to have for dinner? 라고 했을 때 I'd like to have spaghetti for dinner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드렸는데 I'd like to have spaghetti for dinner 이렇게 말하면 초급자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말하는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초급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바람직한 초급자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What does like to have for dinner? For dinner, 저녁 식사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for dinner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to? 라고 물어봤으니까 I'd like to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리고 문장 구조를 적절히 바꾸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초급자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면 제 설명을 듣고 계시다가 나는 초급자인 것 같았는데 초급자인데 나는 바람직한 초급자야. 저 정도는 내가 영어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주제들 중에서 어떤 질문을 내가 던지더라도 내가 저 정도로는 대답을 깔끔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본인은 굉장히 바람직한 초급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장 바람직한 초급자의 레벨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는 중급자로 가야 되겠죠. 근데 중급자의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깔끔하게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깔끔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커넥터를 제대로 쓴다는 거죠. 접속사입니다. and, but, since, before, after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how, where 이렇게 그런 말을 쓴다든지.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깔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러 가지 문장을 대답하는데 그 문장들이 중구난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dinner? 라고 했을 때 I'd like to have spaghetti for dinner since I haven't eaten it for some time. 스파게티를 먹은 지 제법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은 지가 제법 되기 때문에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I don't really have any preference over dinner. It really depends on you. It really depends on what you would like to have for dinner. 라고 한다지. 아니면 I haven't thought about that since until you asked me. So I don't really have an idea over what I'm going to have for dinner tonight. 이렇게 한다든지. 문장들이 이제 몇 가지가 2개, 3개 문장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문장들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커넥터를 쓸 수도 있고요. 커넥터를 쓰지 않더라도 내용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중급자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 중급자의 특징은 뭐냐면 학습 목표, 중급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학습 목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초급자들을 이제 회화를 지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은 제 건데요. 지난주에 서점에서 샀어요. 그러면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제 책이에요. 지난주에 그 책을 샀어요. 완전한 문장으로 또박또박 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중급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들을 잘 살펴보면 그 문장들이 깔끔하게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단문을 계속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학연수도 좀 갔다 왔고 영어도 제법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민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런 굉장히 심플한 문제를 계속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요. 그냥 내가 누구 만나는데 걔는 누구야? 걔 참 잘생겼지. 걔 어디서 옷을 사는 것 같아. 어디서 뭐를 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냥 굉장히 실력이 좋은 초급자예요. 중급자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저 책상 위에 있는 저 책은 내 거야 라고 문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어. There's a book on the table and the book is mine.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책상 위에 있는 책이 내 거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The man reading a book in the office alone is my boss who just assigned to our department.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러면 문장들이 이제 단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접속사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2개, 3개의 아이디어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중급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표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 같은 경우, advanced level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목표가 생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몇 가지 특징이 더 생기는데 일단 오늘의 목표는 초급 탈출이니까 본인이 초급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영어 회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지?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한 문장을 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주제는 내가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문장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못하거나 단어를 그냥 던지거 단어나 아니면은 뭐 단어 몇 개를 조합해서 그냥 던지거나 그러고 있다면 본인은 아직도 초급이면서 조금 더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내가 익숙한 주제들에서는 단문으로 충분히 잘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대답이 문장 굉장히 단순한 문장들을 나열하는 식에서 내가 영어가 끝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만약에 단문들을 굉장히 쉬운 단문들을 뭐 책상 위에 책이 있고 그 책은 내 것이고 그 책은 어디서 산 것이고 이렇게 나간다면 그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그 표현은 중간중간에 이제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커넥터가 들어가서 연결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연결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아이디어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자, 오늘 얘기는 왕초보 탈출인데 일단은 진단에 가까운 얘기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실천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다른 얘기에서 거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내가 초급자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서 내가 어떤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될 거잖아요. 막연히 그냥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목표를 가면 어학연수 끝난데도 본인도 그냥 막연해집니다. 결과도 막연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늘었나? 돈을 잘 쓴 건가? 이렇게 자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 실력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 회화 실력이 어떤 정도인가 라고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난 초급자인 것 같아. 근데 초급자인데 연습이 좀 더 필요한 초급자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초급자라서 제법 완성 단계가 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는 초급자인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중급자, 나는 초급에서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중급자에서 예전에 말하던 습관에서 나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점을 하나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 초급자인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의 목표는 중급자이어야 하는 거고 네이티브는 당연히 아니죠. 뭐 6개월, 뭐 10개월 만에 초급자가 갑자기 네이티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초급자로서 어학연수를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어학연수 끝났을 때는 나는 중급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급자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완전한 문장들을 당연히 초급자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문장들이 깔끔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아이디어가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런 문법 구조들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래서 뭐 좀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인과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하다. 그리고 순서, 일의 순서라죠. 그러면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한다든지 조건을 얘기하는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라고 한다든지 뭐뭐 해서 뭐뭐 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 두세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중급자의 바람직한 중급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중급자 하면 이제 고급자로 가기 전에 일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인구의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아니면 뭐 직업, 그 다음에 뭐 결혼, 그다음에 학업 이런 좀 더 추상적인 주제들에서 내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문장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 세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짧게 간단 명료하게 아이디어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고급자의 이제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눈 얘기는 왕초보 탈출이고요. 본인이 초보다라고 하면 자기가 쓰고 있는 영어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뭐 영어 회화 시간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걸 영어를 이제 녹음을 해서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평소에 자기 영어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영어를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4편 왕초보 탈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